근무지원대대로 출근한다는 도입인 거잖아요. 네? 이제 해군 재경근무지원대대로 출근을 하고 있다라는 도입책인 거잖아요. 의혹제기가 아니고 출근하고 있습니다. 아, 확인이 된 사실이. 네, 본인이 다 자백을 하셨잖아요. 블로그로. 네, 모 언론사에게 취재를 당했고 본인이 폭력을 당했다라는 허위 사실을 버젓이 공표해놨지 않습니까? 본인 운영하는 블로그, 본인 운영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으나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글이 기자들에게 전달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못 받으셨나요? 아, 받았는데 읽어보진 네, 않아가지고. 이걸 보셔야죠. 네, 본인이 자백을 하고 계시잖아요. 본인 거기 계신다고. 네. 본인이 순간이동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태릉에서 신길동까지. 네. 본인이 지금 근무지를 이탈해서 특혜를 누리고 있다는 인식조차 본인이 못하기 때문에 본인이 지금 기자들에게 본인이 신길동을 걷고 있는데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 그리고 버젓이 본인은 거기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라는 것도 다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오늘 가서 이제 앞에 계시면은 취재하실 수 있겠죠. 하늘 아파트에서 재경대대는 5분 거리니까 도보로 이동하시거든요. 가셔서 인터뷰 하시면 됩니다. 예, 왜 여기 계시냐고. 근데 우편물의 봉투에는요, 모두 주소지를 화랑대 연구소라고 분명히 적시하고 있습니다. 뭐 필요하시면 봉투를 저희가 나중에 사진으로 제공해 드릴 수는 있습니다. 보통 이제 보내는 이 받는 이 주소를 위아래로 쓰지 않습니까? 위에는 신길동 주소지를 쓰지 않고 화랑대 연구소 주소지를 썼기 때문에 저희가 저희 사무실로도 보낼 것을 예측하고 받는 것을 거부를 했더니 반송이 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봉투에는 이제 그렇게 적혀져 있고, 실질적으로 본인이 우편을 붙이는 곳은 재경대대 앞 우편 취급소에서 모두 우편을 보내고 있는 것이 증거로 다 확인이 됐습니다. 네.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예. 장성이 들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건. 네, 네. 보통은 저녁 앞둔 사람들이 가는데 보통은 이렇죠. 육군은 육군 쪽으로 가고, 해군은 해군 쪽으로 가고, 공군은 공군 쪽으로 가겠죠. 뭐 정책 연수는 저녁 전에 보통은 정책 연수를 발령받고 있다가 거기서 이제 전역을 하는 분들이 보통 그렇게 안배를 받죠. 그러니까 되게 이상한 인사명령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해군사관학교 진해에 있는 해군사관학교에 발령을 하는 게 적당하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도 문제고, 안 그러면은 이제 원칙적으로는 지난 화요일 날 기자회견 했듯이 보직 해임 절차를 밟기 위한 전출 명령을 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해병대 사령부로 전출 명령이 원칙적으로 나서 거기서 보직 해임을 위한 절차가 위원회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게 이제 수사 외압에 따라서 임성근 사단장을 비호하는 대통령의 비호가 있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이제 안배를 이런 특혜 형식으로 주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런 경우는 거의 군 인사에 정통한 분들한테 자문을 구하셔도 됩니다. 이런 인사는 본 적이 없다라는 게 대부분의 말씀드리고요. 이 시간에 본인이 변론 요지서나 작성하고 있는 거예요. 앉아서.
증거인멸할 생각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수사기관의 수사를 피하고 그리고 거기서 죄를 본인이 받지 않고 심지어는 전역을 시키지 않고 있다는 건 지금 현재 해병대 사령부는 곧 인사가 있을 거기 때문에 4월쯤 총선이 지나면 사령관의 교체가 예상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경현 사령관의 임기도 거의 다 끝나가기 때문에 사령관이 만약에 이제 그 교체되면 진급 대상자는 딱 2명입니다. 임성근 소장과 모 소장 딱 2분이기 때문에 2분 중에 1분이 사령관이 되는 것이라서요. 본인은 현재 50%의 확률에 사령관을 진급할 수 있다라는 그런 꿈을 꾸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하시죠. 그 3월 12일에 수취를 거절해서 단속됐는데 18일에 확인해 보니까 소장이 제3자였다. 이 부분은 군인권센터로 온 우편인가요? 네. 앞서서 이제 1월 23일 그리고 3월 12일, 3월 27일 이렇게 각각 발송된 등기라고 할 때 12일 말고 다른 두 경우는 어디로 발송이 됐던 등기인가요? 하나는 해병대 사령부 1월 달께 해병대 사령부 쪽으로 발송이 된 등기고요. 뒤 두 가지는 다 해병대 사령부로 간 건 박정훈 대령에게 임성근 사단장이 등기 우편을 발송한 겁니다. 예. 여기 이쪽으로 와세요. 여기. 저희 사무국장이 추가로 좀 설명드릴 게 있어서요. 그 기자회견을 오늘 한다는 소식을 아침에 8시쯤에 전해드렸는데요. 기자회견 한다는 내용을 뭐 어떻게 확인을 한 것 같습니다. 임성근 소장도. 그래서 방금 전에 또 군인권센터로 이메일을 보냈는데요. 본인이 정책연수를 명받아서 복무를 하고 있고 본인의 연구 장소는 육군사관학교와 해군 재경대대로 지정이 돼 있다라고 하면서 해군 재경대대는 자기 관사와 가까운 거리에 있다라고 스스로 인정을 했습니다. 해군 재경대대에 있다란 제보가 이제 사실이 맞다는 것이 본인의 입으로 이제 확인이 좀 된 부분이고요. 사실 이 부분도 굉장히 이상합니다. 연구기관에서 연수를 명받아야 되는데 해군 재경대대에서 연구 장소를 지정받았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이상한 일이죠. 이것도 특혜 지정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겠습니다. 본인은 지정된 장소에서 연수 중이며 뭐 해군 재경대대에서 연수 중이라는 얘기 같습니다. 자료 수집이나 연구 활동을 위해서 지정된 장소 밖에서도 뭐 활동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근데 근무 시간에 신길동 우체국에 가서 자기 변론 요지를 언론인들에게 살포하는 행위가 과연 자료 수집이나 연구 활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스럽습니다. 본인이 연구하고 있는 정책 연구 과제가 뭔지도 말해 줬는데요. 다양한 특수 상황 하에서의 작전 통제권과 그 행사 절차, 지휘권의 범위에 관한 사항이 자기의 연구 과제라고 합니다. 연구는 거의 완성이 됐고 연구의 질을 높이기 위해 보완 작업 중이라는데 이 연구 과제가 이렇게 제목만 들으면은 뭐 그럴듯한 연구 과제 같습니다만 임성근 소장에게 메일 받아보신 분들 그 메일 열어보시면 자기 그 변명 요지서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다양한 특수 상황, 그러니까 대민 지원 같은 상황에서 작전 통제권, 그러니까 이게 뭐 예전에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 육군 54단장이 그 당시에 그 예천의 내성천 수해복구의 작전 통제권을 실제로 가지고 있었고 자신은 사실 거기 작전 통제권이 없는데 그쪽으로 가가지고 이제 작전 통제를 해서 뭐 자기에게는 그 안전 관리에 책임이 없다 뭐 이런 주장들을 하면서 자기가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처벌되는 거 부당하다는 주장하고 계신데요.
다양한 특수 상황에서 작전 통제권과 그 행사 절차, 지휘권의 범위에 관한 사항이라고 함은 이게 말은 연구 과제지만 자기 변론 내용이랑 같습니다. 이 국비로 지금 정책 연수를 가 있는 사람이 자기 변론 요지에 해당하는 부분을 자기 연수 과제로 지정을 하고 연구하고 있다는 자체가 너무 황당한 얘기지요. 지금 완전히 세금으로 세금 루팡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본인이 이 시간에. 그리고 별도로 추가적으로 시민단체 및 언론의 왜곡 보도 또는 잘못된 정보 제공으로 군 지휘권 붕괴 위험에 대한 대처 방안에 대해서도 연구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것도 연구 과제라고 하는데요. 상당한 양의 연구가 징척되어 있다고 하는데 해병대 투스타 소장이 육군사관학교 연구소에 연수를 가서 시민단체 및 언론의 왜곡 보도, 정보 제공으로 군 지휘권 붕괴 위험에 대한 대처 방안이라는 연구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도 사실 어느 국민이 이걸 보고 납득하겠습니까? 이분이 한 달에 받아가는 월급이 한 600만 원 정도 됩니다. 지금 600만 원으로 6개월째 월급을 받아가면서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본인이 스스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사단장으로 재임 중에 발생한 최상병 사건과 관련해서 시민단체 언론에 의해서 객관적 사실이 상당히 왜곡되어 있는 것을 시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바, 이는 공식 비공식 연구 주제와도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덧붙였는데요. 이 말인즉슨 본인이 지금 자기 변호 활동하기 위해서 이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작업은 아무런 보조 인력 없이 혼자 수행하고 있는데 가족에 의해 큰 도움을 받아 가까스로 수행 중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식 자체가 본인이 지금 잘못 없다라는 얘기인데 그 국가에서 정책 연수를 가서 아무리 이 장군의 정책 연수가 허울뿐이고 껍데기뿐이라고는 하지만 어떻게 그 본인이 이렇게 세금으로 연수하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는 걸 이렇게 떳떳하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지 굉장히 좀 의문스럽습니다. 아마 오늘 뭐 임성근 소장에게 반론 취재하시면 똑같이 답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방금 설명드린 부분 참고하셔서 실제로 임성근 소장이 살포하고 있는 기자분들께 본인 변명서의 내용과 대조해서 이 연구과제가 과연 국비로 이렇게 연구가 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잘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방송 수협구 현장이 뭐 생방송 내지는 그 실시간으로 방송되는 거 보셨을 겁니다. 당시에 그 낙동강 상류의 유속이 그렇게 빠른데 장갑차를 투입해서 기동하게 하는 굉장히 위험한 행위를 한 것은 54단장의 명령이 아닙니다. 육군 54단장의 명령이 그 장갑차는요 해병대에 상륙작전을 위한 장갑차입니다. 그것을 구동하고 그 급류에 들어가서 그 장갑차에 탄 생명들이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대국민 쇼를 한 사람이 시킨 사람이 이분이세요. 그런데 지금 엉뚱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즉 최수근 상병을 물에 들어가게 하면서 안전구호장치도 갖추지 않은 채 물에 들어가게 한 게 지금 임성근 사단장 얘기는 내가 아니고 육군 54단장이 그렇게 한 거다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걸 이렇게 세련되게 포장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이런 뻔뻔함이 어디서 나오는지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개 투스타 장군이 대국민을 상대로 이렇게 뻔뻔하게 얘기를 한다는 것은 그 뒷배경에 그 뒤에 누가 버티고 있는지는 그냥 보시면 아실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러한 변명들을 다 늘어놓으면서 본인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진급을 꿈꾸고 있다라는 군대 내에서의 풍문이 도는 게 그냥 도는 게 아닙니다. 결국 이런 사람이 자기의 죄를 가리고 사령관에 취임한다면 해병대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저는 상상하기조차
어렵다고 봅니다. 이런 사람에게 국가 안보를 과연 맡길 수 있을까요? 서해의 그 중요한 백령도와 연평과 우리 강한 경계 지역들을 다 대비해야 되는 사실상 전방의 전투 지휘 부대를 관장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 된다는 건 국민들에게 큰 불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해병대 분들에게도 불운이고요. 즉시 전역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가요? 그 위치가 개방되어 있어서 이렇게 아파트에서 나오시면, 그러니까 하늘 아파트에서 나오면 이렇게 걸어서 해군회관을 지나서 도로를 건너서 재경대대를 갈 수 있기 때문에 가셔서 취재하시려면 아마 지금 재경대대 안에서 열심히 이걸 보고 계실 거니까 아마 퇴근 무렵에 가서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할 얘기 많으실 것 같은데 가서 취재를 하셔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시면은 뭐 추가로 자료 필요한 거 있으시면 저희 사무국장님한테 말씀해 주시면 최대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